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뉴욕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법 신분의 이민자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 지각 변동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작성 중인 데니얼 드럼시 의원은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정부 선출직 정치인 선거에 한해 뉴욕시에 거주하는 합법 신분의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지지하지 않던 드블라지오 시장이 최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최대 100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뉴욕시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한 일부 한인 식당들이 노동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금강산 식당이 연방과 주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267만 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 2012년 한인 종업원 김모 씨 등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지성 씨 등 5명에게 $267만 2,657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만 2천여 달러에서 최고 46만 7천여 달러까지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마이클 돌링어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의 종업원들의 팁까지 가로채 연방과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10에서 12시간 주 5에서 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크레딧 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 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또 식당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춘식 금강산 총괄 매니저는 소송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계획은 변호사 등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B 하나은행이 연방통화감독원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수익성이 악화된 BNB 하나은행은 감독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연방통화감독청이 지난 1월 23일자로 BNB 하나은행에 행정 제재 조치를 내리고 은행 측과 문제점 시정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NB 하나는 한국의 하나금융지주가 한인들이 설립한 BNB 지주를 인수하면서 지난 2013년 새롭게 출범했지만 은행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문제점 시정을 위한 합의서에 따르면 BNB 하나는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방통화감독청은 또 은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과 은행 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능력 있는 임원진을 영입하고 향후 은행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전략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BNB 하나가 위반한 법이나 규제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탁금을 $3만 에서 $15,000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박은님 후보가 공탁금과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당선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선거 공탁금을 하향 조정시키자는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모임을 갖고 기존의 선거 공탁금 $3만 를 $15,000로 낮추자는 선거 공탁금 하향 조정권을 만장일치로 승인시켰습니다. 공탁금 조정 사안은 선관위 모임 이후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선거 공탁금을 낮추자는 의견이 성사된 만큼 공탁금과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박을림 후보는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당선됩니다. 공탁금 15,000불을 그 서티파이 체크로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신원조회와 미국의 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그 당선이 유효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임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박을림 후보의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을 시 당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남 금산의 인삼 전문 업체 금홍월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금홍월드는 오늘 뉴저지 포트리점 개점 기념식을 갖고 세미나를 통해 금산 인삼을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산군 인삼약초를 취급하는 전문업체 금홍월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주 포트리점에서 진행된 개점 기념식에는 미동부 금홍월드 김한욱 대표와 금산군 김시영 부군수를 비롯해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과 제임스 로툰드 팰리세이즈 팍 시장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 이후 티넷 메리엇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선 금홍월드 관계자들이 금산 인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시영 부군수는 엄격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규정을 통과한 금산 인삼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뉴욕, 뉴저지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셔서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금산 인삼보다도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산 인삼은 사포닌 성분과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과 당뇨, 간 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홍월드 인삼은 엄격한 품질 인증 시스템인 G마크와 GAP 우수관리 인증 등을 획득해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조국의 정말 우수한 식품이고 약품인 그 인삼을 또 우수한 것을 자랑스럽게 그 메트로폴리탄 또 이 동부 지역에 제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기쁘고 또 늘 협회에서 협조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매장을 개점한 금홍월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뿐 아니라 중국 커뮤니티와 미국 커뮤니티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낙제 위기에 처한 학생을 보충 수업 등으로 구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면 불법이죠. 뉴욕시 일부 학교가 시험에 낙제한 학생을 구제한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발각돼 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브루클린의 존 드위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낙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후문이 잇따르면서 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졸업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불법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 교육국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학교 측은 과학 시험 점수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영화 주라기 공원을 시청하면 부족한 점수를 메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교사가 제공한 과제로 수학 시험을 통과시켜주는 등 학생들을 시험에 통과시켜주려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심지어 익명의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의 시험 통과를 위해 학교 측이 점수를 일부 바꾸기도 한다고 발설했습니다. 실제로 존 드위 고등학교는 지난 4년간 졸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 학교의 졸업률은 56%였지만 지난해에는 74%로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들은 이민 문제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인지 사회복지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퀸즈 한인성당 생활상담소가 발표한 2014년도 상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28일까지 총 328명의 한인들이 상담소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민 관련 상담이 92건으로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민 상담 내용은 신분 변경과 가족 초청, 비자 심사 서류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관련 상담과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불경기 여파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복지 상담이 64건으로 전체 2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융자와 생활법률, 세무재정과 한방의료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 한인성당 생활상담소는 지난 1999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한인들을 상대로 무료 정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 상담을 시작한 이래 이달까지 총 11,514건의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험료는 뉴저지주로 3년 연속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보험료가 비쌌으며 자동차 책임 보험에서는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의 보험료를 비교한 전국 보험국장협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뉴저지는 지난 2012년 개인용 차량 한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가 $1,220에 달했습니다. 2011년 평균 $1,185에 비해 2.9% 상승했고 2012년 전국 보험료 평균인 $815에 비해서 약 49%나 높았습니다. 또 지난 2008년 평균 $1,081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오르고 있으며 3년 연속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쌌습니다. 뉴욕주 역시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2012년 평균 보험료 $1,152를 기록하면서 워싱턴 DC $1,1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외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비용 역시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각각 $860, $780로 전국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은행보험국의 대변인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차량도 많고 그에 따른 사고도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LA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14명의 후보들이 박빙을 벌였던 제4지구, 이 중에는 한인 후보인 데이빗 류 후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류 후보의 본선거 진출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1위와의 표차가 85표밖에 되지 않아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 선거관리국이 지난 3일 실시된 LA시 예비선거의 일부 임시투표지 등에 대한 최종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4지구에서 데이빗 류 후보의 득표수는 총 3,634표로 집계돼 3,719표를 얻은 캐롤린 램지 후보와 함께 결선 진출을 공식 확정지었습니다. 데이빗 류 후보의 결선 진출이 공식화되면서 최초 한인 LA시 의원 탄생을 기대하는 정치인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마이크 혼다, 주디 추, 테드 리우 연방하원 의원이 류 후보를 공식 지지한 데 이어 마이크 앵과 시드니 캠라거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 LACCD 이사도 공식으로 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후보 연락하는 것도 딴 후보가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하고 매일 전화하고 통화하고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또 후보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다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것만 아니고 커뮤니티, every 커뮤니티도 만나고 싶고. 특히 예비선거 당시 1위인 캐롤린 램지와의 표차가 135표였던 것에 반해 최종 개표가 끝난 지금 득표차가 85표로 좁혀지면서 결선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5월 19일 LA시 본선거. 류 후보는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를 아우르며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And on top of that, voter registration. On top of that, 문도 두들겨요. 아직도 door to door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1년 안에 우리 5,000 door 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한 2,000 반이라도 해야 돼요.
한편 지난 예비선거 때 10지구에 출마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그레이스 유 후보도 오늘 리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며 한인 시의원 탄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LA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사이버 전사들을 소개합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을 막는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Gotta study, gotta work on this. 놀스얼리웃 고등학교입니다. Since I was little, I just like computers. 해킹으로 인해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이들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Doing what I'm doing at a larger scale is just incredibly in need these days. 매해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 사이버 패트리엇이라는 경연대회에 참가합니다. 컴퓨터의 안전을 지키며 해커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The people defending against attackers, they have to be right 100% of the time. The hacker only has to get lucky once. 어린 사이버 전사들은 매해 인턴십을 하며 세상을 배웁니다. 같은 학교 출신의 그레고리 씨는 놀스럽 글로벌 시큐리티 분야에서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It was amazing because I could learn the tricks and the skills that these senior cyber defenders have picked up over so many years. 그레고리 씨는 현재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4년째 사이버 시큐리티를 맡고 있습니다. 해커와의 전쟁이 필요한 요즘 안전한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가는 학생들의 첫걸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형으로 가득 찬 일본의 어느 섬마을. 먼저 떠나간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그들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일본 남부 시코쿠 섬의 나고로 마을. 마을 입구에 사람처럼 앉아있는 인형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곳곳에서 인형이 주민을 대신합니다. 안전모를 쓴 공사장 인부나 나무에 걸터 앉은 사냥꾼, 밭일을 하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인형입니다. 학생이 모두 떠나버린 폐교 복도에도 인형이 줄지어 서 있고 교실에선 인형 학생들이 인형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채운 인형 수만 줄잡아 350여 개. 이곳에 사는 아야노 할머니가 10년 전부터 손수 만들었습니다. ハトとかそういうカラスとかに食べられたかなと思って、これはちょっとかかしでも作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作り始めたんがきっかけです。 할머니 인형을 진짜 할머니처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밭일을 하는 부모님을 비롯해 먼저 떠난 사람들과 닮은 인형을 만들어 그들을 추억합니다. 亡くなった方を作るっていうのは元気な時のイメージがあって 더 좋은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도시로 떠난 이웃들도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이제 남은マウル 주민은 고작 30여 명. 인형이라도 없으면 죽은 마을이나 다름없습니다. 20歳ぐらいの時な150人おったんでここ今30何人で 그래도 최근엔 인형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방 상무부 주최 투자 정상회의에서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사업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인 L비자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신속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L비자 수요가 높은 한국도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뉴욕시정실 산하 이민자 지원국과 뉴욕주 이민자 지원국 가톨릭 자선 커뮤니티 서비스는 오는 4월 12일 정오 맨해튼 소재 임마누엘 유대인 회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는 민권센터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참여하고 한인 신청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메트로놀스 열차에서 안전 안내 방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톰 아비난티 뉴욕주 하원 의원은 모든 메트로놀스 열차에서 출발 전 매 20분마다 기관사가 직접 방송하거나 녹음된 음성으로 안전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방송에는 비상시 행동 요령과 대피 절차, 비상구와 생존 장비 위치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에서 옐로캡을 모방한 짝퉁 택시를 운영하며 탑승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복제하는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맨해튼 트로이베카에서 한 남성이 짝퉁 옐로캡에 탑승한 뒤 신용카드 도용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리무진 협회는 해당 택시를 지난 2007년쯤 경매를 통해 구입했을 것이라며 뉴욕시에 5대에서 10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다 오후 들어 지나가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포근하겠지만 흐리면서 오후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전날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